계좌 비밀번호 빨리 불고 퇴근하자. 욕 좀 물도 차가워서 이러다 우리까지 감기 걸려. 고문관은 기억을 잃은 서동주에게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를 얼른 불라고 강요하며 고문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었지만 서동주는 비밀번호를 말할 기미가 전혀 없어 보였죠. 기억을 진짜 잃은 건지 잃은 척하는 건지 고문관들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물쇠라도 걸린 것처럼 입을 다문 서동주에게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문의 강도를 높여도 서동주는 그들에게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서동주는 속으로 혼잣말을 하길, 이놈들아, 물고문을 하든 불고문을 하든 내가 너희한테 비밀번호를 말하진 않을 거다. 난 이미 총 2방 맞고도 살아 돌아왔고 날 죽이려 했던 그놈들 무리도 아마도 이걸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을 거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니 말이야. 그런 내가 너 같은 놈들의 이런 허접하고 올드한 고문에 굴복할 것 같으냐? 이런 머저리 같은 놈들. 서동주는 절대 지지 않을 기세였지만 그의 의식과는 다르게 몸은 점점 지쳐갔기에 계속되는 물고문에 의해 그만 서동주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문관들은 서동주가 죽었을까봐 당황을 해 서동주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하고 인공호흡도 하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서동주가 염장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기에 만약 서동주가 죽는다면 염장선이 자신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란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황한 고문관이 염장선에게 전화를 걸어 서동주가 곧 죽을 것 같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자 염장선이 무척 화를 내면서 대답을 하길, 서동주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요? 내가 분명 말하지 않았습니까? 서동주 대가리가 이조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전까지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서동주 목숨에 손 떼는 자는 그 누구라도 내가 못 참습니다. 염장선은 서동주를 죽이지 않는 선에서 계속 고문을 하라고 명령하였지만 고문관은 이 녀석이 보통 녀석이 아니라며 자신들은 서동주를 이길 수 없다고 절대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을 거라며 그만 데려가라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바로 내다버리겠다면서요. 고문관이 심통이 가득 찬 목소리로 덧붙이길, 이놈은 보통 독한 놈이 아니에요. 살다 살다 이런 놈은 처음 봅니다. 내다버려도 되는 물건이 아니라면 지금 바로 회수해 가셔야 합니다. 저희도 지쳐서 좀 들어가서 쉴랍니다. 고문관의 전화를 받고 분을 이기지 못한 염장선은 주먹으로 책상을 쾅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러던 중 뒤에서 전화 통화를 듣고 있던 청구호가 비슷한 충격을 주면 기억이 돌아오지 않겠냐며 허일도에게 또 한 번 서동주에게 총을 쏘라고 시키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염장선은 괜찮은 제안이라 생각했고 더 큰 충격으로 기억을 되찾게 하기 위해 다시 한번 허일도를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염장선에게 배신을 당해본 허일도가 이번에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진 않았죠.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염장선에게 말하길,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대신 이번에는 제 목도 좀 챙겨놔야겠어요. 안 그러면 제가 동주에게 총 쏘는 장면을 드론을 이용해 영상으로 담아놓고 저를 협박하는 빌미로 삼으셨던 선생님을 어떻게 믿고 한 배를 탄단 말입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절반만 주십시오. 2조 원에서 절반 뚝 떼어서 1조만 주신다면 제가 서동주 기억 되찾아 놓겠습니다. 염장선은 허일도의 제안이 지나치다 여겼지만 고문도 실패했겠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허일도의 제안을 수락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돈벌레 염장선은 분을 이기지 못해 그날부터 죽음커녕 식음을 전폐하는 지경이 되었죠. 그렇게 서동주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허일도는 틈날 때마다 서동주를 밖으로 유인해 총을 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반면 서동주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동주는 허일도에게 총을 맞으면서 과거 성현이란 이름을 갖고 살던 어릴 적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자신의 부모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했던 걸 기억해냈습니다. 그 차 안에서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시고 어린 성현만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장기 파손이 극심하여서 의사에게 곧 죽을 거란 판정을 받았지만 다행히 한 누나의 도움으로 인해서 장기를 이식받고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으니 그 누나가 바로 아네스 수녀였습니다. 그 뒤로 아네스 수녀는 부모님이 없는 성현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고 두 사람은 친남매처럼 사이좋은 관계가 되었죠. 한편 서동주는 아네스 수녀가 차강천 회장 집에까지 찾아와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주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누나에게 성현이란 이름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이번에 총상을 당한 후 기억을 잃고 깨어났을 때는 성현이란 이름 2글자밖에 기억 안 났다며 이 이름을 혹시 아냐고 물어본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공비서가 또 눈이 휘둥그레지며 들고 있던 쟁반을 바닥을 떨어뜨리고 말았고 가족들은 실수가 없던 공비서의 잦은 실수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냐며 걱정했죠.
그렇지만 눈치가 빠른 서동주는 공비서가 성현이란 이름에만 반응하는 걸 알고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은 어쩌면 아네스 수녀가 아니라 공비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공비서는 놀라지 않은 척, 애써 담담한 척하면서 쟁반을 정리하고는 서동주를 향해 말했습니다. 잦은 실수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이름이 성현이라고 하셨죠? 쟁반 떨어뜨린 거 금방 정리하고 다시 다과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비서의 말을 들은 서동주는 자신을 성현이라고 불러주는 공비서가 오히려 더 어색하고 이상해 보였죠. 기억을 잃은 서동주와는 달리 공비서는 기억을 잃지 않았으니 성현이 아니라 서동주라 부르는 게 맞으니까요. 그렇기에 서동주는 다과는 괜찮다면서 공비서에게 이야기나 나누자고 했죠. 공비서님, 아까 저를 성현이라고 부르셨죠? 저는 일부러 저를 성현이라고 부르나 했어요. 제 이름 듣고 놀란 걸 없던 걸로 하시려나 해서요. 공비서는 당황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서 자신은 성현이란 이름과 아무 관련이 없고 아는 것도 하나 없다고 오버하며 발뺌을 했죠. 서동주는 빙그레 미소 지으면서 말하길 공비서님, 저는 공비서님을 불편하게 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혹시나 저에 대해 아시는 게 있다면 제가 비밀은 반드시 보장을 해드릴 테니까 아는 대로 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이 집안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원래 이름을 알고 계신 거고요. 아마도 제 부모님도 알고 계시겠죠? 제 부모님을 죽이려 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공비서는 부모님을 살인한 사람을 묻는 질문을 받고 그만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또 도망치려다가 서동주에게 의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공비서는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말하길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모든 진실을 밝혔어야 했는데 내가 그만 겁쟁이라서 진실을 덮어버렸어요. 이 죄에 대한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서상무님. 아니 성현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물 마시러 복도에 나온 허일도는 공비서와 서동주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걸 우연히 모두 듣고 알게 되었고 갑자기 공비서와 서동주의 대화를 막아서며 공비서를 어딘가로 데리고 가려고 했죠. 그렇게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 기회를 또 잃을 뻔하게 되자 화가 난 서동주는 허일도를 벽으로 밀치며 제지하고는 강렬한 눈빛으로 말하길 당신 또 무슨 짓 하려는 거야? 설마 공비서님도 죽이려는 건가? 당신이 나 총으로 쏜 거 나 이미 다 기억났어. 살인미수죄로 감옥 가기 싫으면 지금부터 행동거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은남이 아버지라서 참고 있는 거니까 내가 당신 참아줄 때 잠자코 있어. 허일도는 너무 놀라서 얼음처럼 얼어버렸고 서동주의 기억이 모두 다 돌아온 건지 아니면 일부분만 돌아온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자신이 서동주를 죽이려 한 걸 알면서도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자기를 대했던 서동주가 너무 무섭게 느껴진 허일도는 더 이상 두 사람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깊은 생각에 빠졌죠. 그리고 그날 밤 공비서는 서동주에게 정말 충격적인 비밀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차강천 회장을 밀어주며 돈을 제공받았던 염선생이 대산의 라이벌 회사인 경쟁기업을 운영하던 서동주의 친부모님을 죽여버렸고 서동주 친부모님의 회사를 헐값에 사들여 지금의 대산으로 키웠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공비서는 차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성현이란 아이를 도와주고 성현이가 살아있단 걸 차강천 회장과 염장선에게 비밀에 붙였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차강천과 염장선은 성현이란 아이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죄책감에 젖어 살면서 성현이란 이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공비서만큼은 성현이란 이름을 듣자마자 접시를 깨뜨리고 케이크를 넘어뜨리기까지 하며 정신을 못 차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서동주는 자신의 부모님이 계신 납골당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본격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염장선에 2조 원이 담긴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와 폭탄이 없는 이상 절대 열지 못하는 차강천 회장의 내실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서동주에게는 꽤 유리한 복수가 시작될 듯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